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5일 무자 두번째 기사 1436년 명정동 1년 흉년 상황을 염려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흉년 상황이 이민년에 비하여 어느 해가 더 심한가 하니 영의정 황희가 대답하기를 금년의 흉년 정도가 어찌 이민년의 재앙보다야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친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가뭄이 이미 심한 편이다. 그러나 백성의 기근과 고생하는 것은 다만 금년뿐만이 아니다. 저축한 것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 가령 명년에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농사에 힘쓰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하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한동안 탄식하며 언짢아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5일 무자 세번째 기사 경험 진제방에 따라 굶주림을 구제하다. 전지하기를 경험 진제방에 도라지 가루 한 숟갈, 잡채 한 줌, 장과 소금 각각 한 숟갈을 타서 이를 달여 먹으면 한 사람의 굶주림을 구제할 수 있으니 신롱한 각도에 공포하여 시골 백성에게 두루 알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6일 기축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7일 경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8월 27일 경인 두번째 기사 전 연동 현감 곽순이 환자를 임의로 준 것에 대해 논하다. 곽순이 글을 올리기를 자식이 병들어 아플 때는 반드시 부모를 부르게 되고 신하가 가슴이 막혀 답답함이 있으면 반드시 임금에게 아뢰게 되면 진실로 인정의 능히 스스로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영동현을 맡아서 지난해에 농사 시기를 잃어 원전이 2591결이었으나 그 결실된 것은 곧 98결뿐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10명에 89명이나 되는 셈이었습니다. 오직 풀잎과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으므로 종조와 식량은 오로지 환자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라운데 신이 봄부터 여름까지 달마다 차견함을 당하였으므로 고울에 돌아왔을 때는 양식이 떨어진 누리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모두가 굶어 죽겠다고 말하오니 신이 백성을 기르는 직임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차마 괄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고을에 있는 날은 적고 출장을 나가던 날은 많았사오니 환자를 주는 것도 진실로 시기에 맞출 수가 없어서 혹은 먼저 주고 뒤에 보고하기도 하고 혹은 그 굶주린 안색이 누래진 것을 보아서 나누어 대여도 하였사온데 이를 마치고 고을에 돌아온 날에는 그 백성에게 준 수량을 감사가 준 수량에 참작하여 비교해 본 즉 신이 더 준 미곡이 848석이나 되었고 임시로 환관 현감이었던 임사덕이 더 준 미곡이 627석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윤 6월 28일에 더 준 수량을 감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윤 6월 25일에 해임되었고 후에 특별히 넓으신 은택을 입사와 7월 초 4일에 다시 본원에 도로 임명되었사온데 감사의 뜻인즉 윤 6월 28일은 곧 해임된 후인데도 이를 자수하였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지인 욕고 자수라는 율문에 붙여서 죄명을 얽어 씌웠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신이 도임한 후 뒤에 이미 3번이나 고적을 치렀으되 모두 외람이 우등에 있게 되었으며 지난해 여름의 전체 등급의 우열을 알지 못하였사오니 어찌 그 해임되고 아니 될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업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기에 420리나 되오니 윤 6월 25일에 해임된 것을 28일 안에 어찌 미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업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기가 420리나 되오니 아직 알기도 전에 미리 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급암은
한해에서 실한 날에 가서 보라는 명령을 받고 하동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을 진율하고는 돌아와서 임금의 명령이라고 사칭한 죄로 죄의 주기를 청하니 무죄는 곧 용서하였는데 신이 영동에서 한 일은 그 밤이 하동에서 한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은 다만 임소의인 고을의 곡식으로서 감사가 준 곡식보다 더 주고 또 자수하온 것인데 도리어 지인욕고 자수라는 죄명으로 좌제하게 되오니 이것이 신의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심정을 살피시오. 신의 진정을 그대로 아래 없는 간절한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이를 추문하게 하니 사헌부에서 곽순이 제 마음대로 환자를 준 죄를 탄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자오 진준 성달생도 또한 이 일로서 죄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혹시 남양 죽산 등지에 흉년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급히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반드시 전하여 보고한다면 늦어서 일이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비록 먼저 나눠주고 후에 아뢰었더라도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제14권 세종 18년 8월 2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관련 윤선진이 공부로 인해 살인을 했으니 형을 1등 감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관련 유성진이 호적을 바치라고 독촉하는 이로써 김년을 때려 죽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교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제 스스로 구타하였더라도 공무로 인한 것이요 사분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 보통 살인죄와는 다르다 하고 이에 형 1등을 감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재릉의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부평부사 이효례가 부당하게 토지를 취해서 직첩을 거두다.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는 10속이 1짐이 되고 100짐이 1결이 되는데 매 5결마다 자호를 따로 붙여 각 곳에 나누어 붙이고 가격의 공수전은 비옥한 땅을 가려서 영리로 하여금 스스로 경작하여 그 소출로 사객을 접대하는 데 쓰게 하고 비록 토지를 측량하여 전적을 고치더라도 그대로 그 토지를 주게 하는 것이 이미 정한 법령으로 되어 있다. 지난번 토지를 측량할 때에 북병부사 이효례가 일찍이 과전을 받았는데 자호가 동파 역전에 속하여 있으므로 법으로는 마땅히 그대로 여기에 소속시켜야 될 것인데 효례는 다른 글자로 고쳐 받아가지고 효례는 그 비옥한 것을 행하여 다행히 여겨 호조에 몰래 청하니 때마침 효례의 형 효인이 호조 참의로 있어서 잘못 모른 채 하고서 그 역전으로서 그에게 주었다. 효례의 조카 수량이 경기 찰방이 되어서 동파역의 공수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서로 함께 꾀를 부려 간사한 계획을 성취시키므로 효례는 마침내 동파역전을 제 집 농장으로 만든 지가 벌써 5, 6년이나 되었다. 이때 와서 일이 발각되며 사헌부에서 이를 탄핵하게 되었다. 장령 남간이 아뢰기를 효례 등은 간사 함께가 이미 탄로났으되 그 실정을 고하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어 고문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가두지는 말고 직첩만 거두고 문제는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보안제수 김년의 산호 성만 예산죄수 김호남을 참형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보안의 죄수 김년의 산호 성만은 사람을 구타하여 죽였으며 예산의 죄수 김호남은 고의로 남의 집을 불질러 싸우니 형률에 의가 모두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의학 교유는 3개월이 차야만 채차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유후사의 의학 교유는 평양 황주의 역학의 예에 의하여 30개월이 차야만 채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명득, 윤사로, 김을신, 홍사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득을 중추원 부사로, 윤사로를 영천군으로, 김을신을 동지 중추원사로, 배인을 주하 헌납으로, 이겸지를 우헌납으로, 이은을 경주 부윤으로, 홍사석을 여연도호부사로 삼았다. 이 앞서도 승제신인 손이 연원을 올리기를 한길도의 해령부와 평안도의 여연부는 지경이 야인의 땅에 인접해 있으니 실은 우리나라의 북쪽 관문이요 도적들이 왕래하는 요충으로서 모두 중요한 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해령은 지경 안에 방하는 곳이 많지 아니하였고 저들의 적군이 들어오는 길도 또 한적사온데 국가에서는 오히려 진을 설치하고 중신에게 맡겨 절제사를 두고 또 판관까지 두어 부관을 삼게 하였으니 위험하고 진압하고 편안하게 위임하는 방법이 지극하였습니다. 여연은 경내가 동쪽과 서쪽은 심히 넓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길이 한 곳이 아니므로 방어하기 심히 어렵습니다. 만약 중신이 아니면 진압하여 복종케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군을 성격시켜 부로 만드는 것은 장차 중신에게 제수하여 제어케 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관질이 낮고 나이가 젊어서 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사를 삼으며 장수가 이미 질이 낮은데 또 토인으로서 각 요지의 천호를 자청하니 편비까지 역시 미천한 사람이온즉 그 변경을 진노하는 방식이 허술합니다. 지난번에 김윤수의 일은 좋기 거울 삼을 만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여연부도 회령의 예의에 따라서 2품 이상의 위엄과 명망이 있는 중신을 뽑아 절제사로 삼는 외에 또 혹은 소윤을 두든지 혹은 판관을 두든지 하여 큰 진영으로 삼되 이내 부사 이종효를 소윤으로 삼고 각 요지의 천호는 근신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고 소윤과 판관으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검찰하여 위험으로서 저들 적군의 마음을 굴복하게 한다면 수비는 반드시 튼튼하게 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로서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2품 이상의 관원을 보내고 또 판관을 두게 하소서 하므로 즉시 이조에 내려 홍사석을 연연 도호부사로 삼고 이종효를 그대로 여연 등처 동첨 절제사 겸 여연 도호부 판관으로 삼게 하였다. 사품으로 판관을 삼은 일은 그전의 예로는 없었던 까닭으로 동첨 절제사의 직함을 임시로 설치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각도의 별진상을 장지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 중 의지할 데 없는 이에게만 진제를 주다. 의정부에서 전라도 감사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모든 굶주린 백성들을 만약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진제를 주자면 국가의 경비가 반드시 모자라게 될 것이오니 이제부터는 전토가 있고 의지할 만한 친척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만 환자만 주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에게만 진제를 주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굶주린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구굴하여 얻어먹으면서 이리저리 옮아 다니다가 이내 굶어 죽는 사람도 간혹 있게 되오니 진실로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친척의 있고 없음을 논할 것이 없이 이 중에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보를 세우게 하고 관청에서 환자를 맡겨주어 진혈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봤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9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9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평양 외성을 수축하는 것을 정제하게 하다.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의논을 올리기를 건년 이래로 평안도의 백성들은 혹은 정력에 나가고 혹은 변성을 수축하여 휴식하는 해가 없으므로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합니다. 평양의 예성터는 기자 때부터 비로소 쌓았는데 그 후에는 다시 수축한 때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나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장맛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강물이 불어 넘쳐서 대동문으로 물이 들어와서 황구문으로 흘러나가게 되오니 이제 비록 수축하더라도 수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이 변경에 있다면 진시로 그만둘 수가 없지만은 변경에 있지도 아니한데 이제 와서 수축하는 것은 이것이 이른바 긴급하지 않은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평양 한부의 백성을 노역시키는 것도 오히려 옳지 않거든. 하물며 이웃에 있는 몇 고을의 백성들까지도 노역을 시키겠습니까? 원컨대 평양 외성을 수축하는 역사를 정지시켜 백성의 힘을 휴식게 하여 변경의 뜻밖의 변고가 일어날 때를 대비하게 함이 실로 타당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하였다. 즉시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그때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년에 반드시 수축하여야 할 것이라면 이를 수축하고 만약 그다지 긴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직은 정지하여 본도의 백성을 휴식시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9월 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처치사 이환이 외적의 머리 2급을 베어 바치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9월 6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민가에서 식리하는 곡식은 환자로 나누어 주게 하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돈에 갖고 대서 민가에서 사사로이 식리하는 곡식은 모두 환자로 나누어 주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9월 6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추경 후에 각기 토산물로 흉년 구제를 준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흉년을 구제하는 물건은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고르의 수령들은 마치 당장의 흉년 구제에만 급한 일로 삼아 도촉함이 심히 급박하여 이미 익은 곡식도 시기에 맞춰 거두어 간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바람, 비나 기러기, 오리떼에게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자문 많게 되고 보리, 밀까지도 또한 능히 시기에 맞춰 심지 못하게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추수와 추경이 다 마치기를 기다려 각기 토지에 맞는 산물에 따라 흉년구제의 물건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9월 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환자를 독촉해 거두어 진제를 위해 축적하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충청도 관찰사 상평 의창에 관한 설을 정부에서 의논하였는데 내 뜻이 매우 맞는다. 그의 말에 곡식이 흔하면 곡식을 관청에서 거두어 드리고 곡식이 귀하면 곡식을 백성에게 흩어준다는 설은 옛날 사람이 벌써 시행하 이미 효용이 났던 것이다. 이것은 조군정책이나 그 말에 의하면 쌀과 벼를 거두어 드리기는 각기 생산하는 곳의 관청에서 스스로 물화를 교육하여 백성에게 편리하게 한다고 한 말은 역시 옳은 듯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본디의 축척이 없어서 거두어들이고 흩어주는 방법을 시행할 수가 없으며 있고 없는 것은 서로의 교환하기에도 운반하는 배단이 또한 많게 될 것이며 이 법은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니 우의정 노환이 아뢰기를 이 법은 진시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외방의 환자는 거두어 드리고 흩어주는 일이 심히 어려우니 적게 주면 환자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그를 힘입어 살 수가 없고 많이 주게 되면 나중에 거두어 드리는 것도 역시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환자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이를 전부 면제해 준다면 국고가 텅 비게 되어 흉년에 진제할 수가 없을 것이며 반드시 다 거두어 드리고자 한다면 모론지 백성을 채찍으로 때려야 될 것이니 근심과 탄식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대개 환자를 거두어 드리고 흩어주는 이유로서 형벌을 엄하게 하여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게 하는 것은 실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니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노환이 아뢰기를
환자는 모름지기 다 거두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 번 면제하는 은혜를 내리니 이로 인하여 요행이 임금의 은혜만 바라고 시를 끌어가며 바치지 않는 사람이 혹 있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판중추 허조에게 이르기를 경은 반드시 이것을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 유정현이 항상 말하기를 환자를 감면하는 것은 뒷날을 위하여 마땅히 한 계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내가 오늘날에 와서 이를 시험하니 금년에 하도의 백성이 전혀 농업을 잃었는데도 이를 힘입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온전히 전일에 축적이 있었던 까닭이다 하니 허저가 대답하기를 관청에 축적하는 것은 장차 백성에게 진지하려는 것이니 환자를 독촉에 거두는 것이 무엇이 백성에게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7일 이렇게 한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저제사 박안신이 제임을 살해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7일 기한 세 번째 기사 홀라온 울적합이 노략질을 하는 이징옥이 손효은을 시켜 소탕하다. 혼란 울적합의 가은두가 8명 가은두 등 8명이 8월 25일에 회령에 이르러 남자와 여자 합계 9명과 말 한 피를 노략하여 가니 회령절제사 이징옥이 부사직 손효은으로 하여금 군사 12명을 거느리고 이를 추격하게 하고 범찰이 관할 사람 13명도 또한 따라가서 무을계에 이르러 가은두의 아우 가탄기 수고 등 2명과 그 사로잡아 갔던 사람과 말을 모두 빼앗아 돌아왔다. 도관찰사, 도절제사, 도안무사, 회령절제사가 모여 의논하여 가탄기, 수고 등 두 사람의 머리를 베고 사정 이의를 보내왔어 아뢰니 이에게 의복 2벌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7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평안남도 백성 211호를 연변 땅으로 옮기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평안도 백성 211호를 옮겨 여연, 강계, 이산, 벽동, 창성 등 연변의 땅에 채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7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청풍죄수 종원만을 참형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청풍의 죄수인 종원만이 사람을 죽여 싸우니 형률에 의거하면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신인 손에게 대홍주의 한 벌을 내리다. 공무에 근로하였기에 특별히 이 옷을 내린다 하였다. 대홍주의 한 벌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령 옹주를 파평군 윤암에게 시집 보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중궁의 옷감을 13세 명주로서 하게 하다. 호주에 전제하기를 이후부터는 중궁의 옷감은 15세 명주를 쓰지 말고 모두 13세로서 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처치사 유환을 선위하고 공로를 권장하다. 공주 좌랑 최암을 보내어 전라도 처치사 유환을 선위하게 하고 이내 의복 한 벌을 주어 외적 잡은 공로를 권장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양인과 천인의 제도를 정비하고 부사직 김당의 역을 면제하다. 신인손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일을 의논하게 하니 그 첫째는 공천 4천원의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 보내는 제도는 곧 조정의 아름다운 법이니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경술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장으로 양민이 되겠다고 고수하는 사람은 1000명뿐만 아니다. 비록 간혹 그 짓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양민으로서 천인의 적에 있는 사람도 또한 많으므로 만약 버려두고 판결하지 않는다면 양민과 천인이 서로 섞여져 있을 것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경등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한 성부에서 단독으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로 도감을 설립함을 기다려 그 후에야 능히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단이 심히 중대할 것입니다. 하니 이 말이 그럴듯하나 나는 도감을 설립하는 조그만 배단을 생각하여 양민 천인에 관한 큰 법을 폐할 수가 없다고 본다. 경등은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경술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7년이 되었사온즉 관리가 비록 태만하더라도 날마다 하소연을 듣고 처리한다면 어찌 오늘에 이르기까지 판결하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따로 도감을 설립한다면 허망한 거짓으로 속이려는 무리들이 모두 정장을 올려 쟁성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술련 이후에 이미 판결된 일은 안적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그때 판결되지 않은 일은 모두 수리하지 말고 잘라 끊어서 금년으로부터 이후의 일만 하소연을 들어 처리하게 한다면 조정의 법도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양민과 천인의 제도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신계 등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고장을 받고는 판결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사오니 마땅히 기일을 한정하는 제도를 세워서 기한이 지났으되 나타나지 않는 사람 모두 수리하지 말게 한다면 송사를 심리함에도 번거롭지 아니하고 양민과 천인이 밝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신계 등의 의논에 따라 30일을 기한하여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수리하지 말게 하였다. 그 둘째는 부사직 김당은 직산현이 이속으로 오형제인데 거짓 속여 짐승을 받아 부당하게 두 사람의 구실을 면제받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구실을 영구히 면제받고자 하여 북을 치면서 말을 올리므로 경등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원전의 예의에 따라서 본역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니 그 의논은 진실로 옳지만은 그러나 상정의 법에는 어떠하겠는가? 비록 세 아들이 더 되더라도 다만 한 사람만 역을 면제시키겠는가?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을 면제시키고 6사람이면 2사람을 면제시킨다면 비록 10사람에 이르더라도 각기 세 장정으로서 구실을 면제시킬 것인가? 내가 이를 묻는 것은 김당에게만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통례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삼정의 법은 그 고려의 뜻을 관찰한다면 주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일찍이 감사나 수령이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예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다만 김당 자신의 구실만 면제하게 하였다. 김당은 임금의 잠저 때 따라다닌 사람이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권은능에 제사 지내고 최부 유양식이 알련하다. 권은능에 친히 제사 지내고 이내 탄천 목장에서 유숙하니 판광중 목사 최부와 판관 유양식이 와서 알련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홀라운의 침략자들을 막은 이들에 대한 사항을 논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홀라운의 가탄기 등이 우리의 변경을 침략했는데 변장이 능히 사람을 보내어 추격하여 잡고 사로잡힌 인구들을 도로 빼앗아 싸우니 선의 별감을 보내어 위로하옵심이 좋을까 하옵니다. 또 범찰이 적변을 얻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사오니 그 정성이 상줄만 합니다. 마땅히 따로 선의를 행하시고 특별히 호환상을 더하시어 그 손효원 등 각 사람은 선의별감으로 하여 그 공로의 등급 사례를 매기어 아뢰게 하옵소서. 가탄기와 수고 등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와 침략하여 임무를 노력했으니 마땅히 들어와 침략한 이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은 국문화의 이 사실을 위에 아랜 후에 형벌을 시행하여 널리 보이는 것도 아직 늦지 않을 것이온데 전혀 추액하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형벌을 집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아울러 추액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다시 정부로 하여금 각기 마음을 품고 있는 바를 진술하라고 하니 영의정 황희는 아뢰기를 범찰이 회령이 경내에 있었으니 적변을 듣고 달려오는 것은 진실로 그 상례이니 의복 한 벌만 내려주면 또한 충분할 것이요 관할 사람들은 실로 범찰의 명을 따랐을 뿐이고 국가를 위한 것은 아니니 비록 상을 주지 않더라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한 시비는 변장이 이미 청색력
면포, 홍색 면포 각 한 필씩을 주었으니 지금 더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노환 등은 아뢰기를 범찰이 사람을 보내어 길을 인도하여 적을 잡게 하였사오니 그 마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마땅히 의복 한 벌과 옷의 안팎감 3벌을 내려주어야 될 것이며 그 관할 사람은 비록 이미 무명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변장이 자기가 상준 것이고 국가의 명령은 아닙니다. 그 10인가 중노에 따라간 사람은 1인마다 각기 청색, 홍색, 목면 각 한 필씩을 내려주어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즉시 함길도 도절제사, 도순문사, 도절제사에게 도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예로부터 오랑캐와 더불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 화만 당하고 그 복은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야인의 힘을 빌어서 방어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치는 것은 중국이 이롭게 여기는 것이다. 범찰이 우리 지경 안에 살면서 적병이 쳐들어오는 것을 듣고 구원을 청함도 없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으니 비록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겉모습으로서 본다면 그 힘을 써서 충성을 다하되 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뒷날에 보복함이 있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여들었으며 또 관아의 사람으로 하여금 관군에게 길을 인도하여 모두 무월계까지 가서 적인을 사로잡게 하고 또 사로잡혀 갔던 사람과 물건을 도로 빼앗아 오게 하였으니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찰에게 의복 한 벌과 세면조 면포로서 안팎 옷감 3벌을 내려주고 관아 10인에게 금은 무병 의복 각기 한 벌씩을 내려주며 그 길가에 거주하는 알타리에 따라간 사람에게도 청색 면포, 홍색 면포 각 한 필씩을 주게 한다. 그러나 변방의 일이나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위와 같이 상주는 것을 경등이 다시 의논하여 만약 더할 것이 있고 줄일 것이 있으면 그 시기에 임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시행할 것이다. 또 무을계로부터 회령부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120리 길과 보울하리의 길옆 좌우에 알타리가 흩어져 사는 사람이 많으니 가은두 등이 만일에 대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능히 바로 들어와서 노략질하였겠는가. 또 적을 추격할 때에 곤적, 야온의 등이 곧 가은두 등으로서 정적이라고 인정하고 바로 무을계에 이르러 올량합 30여호 중에서 가탄기, 수고 등을 정확히 지목하여 적인이라고 인정하였으니 그 형편이 서로 응한 듯하다. 만약 같은 무리의 사람을 추격한다면 범찰은 등은 우리나라에 기부하여 경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하여 본뒤부터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경등은 이 뜻을 자세히 알아둘 것이다. 적인을 산채로 잡은 것은 근래 없는 일인데 지금 경등은 잘 깨어서서 힘들지 않고서 적을 사로잡게 되었도다. 다만 요사이 혼란이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도 여러 날 가두고 같은 무리와 혼란의 사변을 취획하지 않았다. 경등은 일찍이 조정에 있었으므로 국가의 큰일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사체의 긴급하고 늘어진 문제를 익히 알지 않음이 없을 것인데 그 실정과 사유를 조사하지도 않고 급박히 사형을 집행하였은즉 생각컨대 반드시 하는 수 없이 급히 집행해야만 사세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인하여 감사 정음지, 도순무사, 심도원, 도절제사 김종섭, 회령절제사 이징옥에게 의복과 수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헌릉에서 제사를 행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개경사에 쌀콩 40석을 내리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흉령 때문에 잡송을 정지하게 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효례, 이수량 등에게 1등을 감형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이효례가 동파역 위전을 부당하게 받아서 과전으로 삼았는데 이수량이 찰방으로 있으면서 그의 청탁을 듣고 부동하여 이를 주었으니 형률에 의하면 모두 곤장 100도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각각 1등을 감형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1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박교의 사직을 윤호하지 않다. 경상도 감사 박교가 병으로 사직하니 윤호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글을 내려 이르기를 지난번에 경이 도의 병으로 앓는다는 말을 듣고 의원을 보내어 병을 묻게 하였더니 이제 경이 사직하는 것을 보고 여러 정세가 함께 발하였음을 자세히 알게 되므로 내가 심히 염려하노라. 그러나 금년은 도내의 흉년 든 정도가 다른 해에 비할 바가 아닌즉 백성을 여러 가지로 구해 살려낼 방도를 두루 살펴본 사람이 아니면 누가 능히 창졸간에 구처하여 죽어가는 수만 명 백성의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경은 본디 경국 제세의 재주를 품었고 또 백성을 구휼할 생각을 가져서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다면서 진율하는 일을 모두 다 배포하여 마음속에 익숙하여 있으며 나는 경을 의뢰하여 한 방면의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므로 경의 말하는 바를 윤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병이 만약 낫지 않는다면 9년에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잠시 그만두고 임시로 중앙의 고을에 머물러서 정신을 수양하고 병을 치료하면서 무릇 흉년 구제에 관계되는 일을 깊이 잘 생각하여 자리에 누워서 일을 처리하며 내가 바라는 뜻에 어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선상된 노자는 대신 사서 세우는 것을 금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르기를 각사의 서울에 있는 노자의 수요가 적어서 능히 그 구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각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노자를 선상이라 일컬어 장정 세 사람을 일호로 삼고 6개월마다 서로 번갈아 번상하게 하옵는데 이는 대개 서울과 지방의 노비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휴식하게 하여 번드는 구실을 너그럽게 해주고자 한 것이옵니다. 이제 이미 선상하는 법을 만들었지만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의 고욕은 그 전과 같사옵고 선상하온 노는 관리들이 더욱 마음을 써서 돌보아 주지 않는 까닭으로 역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사억을 주고 사람을 사서 구실을 대신 치르게 하옵는데 그 6개월의 값이 면포 15필에 해당됩니다. 어리석은 노자들은 훗날 파산될 걱정을 생각하지 않고서 한갓 눈앞에 조금 휴식하는 방책으로서 소, 말, 토지, 산업 등을 저당 잡히거나 팔아버리기까지 하여 마침내는 직업을 잃고 도망하여 흩어지게 되어 서울과 지방의 노비가 점점 피폐하게 되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관사의 선상된 노자는 대신 사서 세우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 모두 본신으로 구실을 치르게 하고 이에 관리로 하여금 늘 그들을 구휼하게 할 것이며 그 서울에 거주하는 노자는 모두 3번으로 나누어 일이 많지 않을 때는 번을 합하지 말게 하고 매야 2번씩으로 구실을 하게 하며 1번은 번갈아 휴식하게 하여 그 부자와 형제가 한 집에 같이 거주하게 하고 4인 이상이 구실을 하는 자는 1인을 봉족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와 큰 바람이 불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오승 이명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승을 지중추원사로 이명균을 예문관대제학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경성 종성 등지의 인민에게 정미를 감해주다. 등지 인민에게 지난해 바치지 못한 정미를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9월 2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조사 이진과 내시 전균에 대해 탄핵하지 말게 하다. 이 앞서 정조사인 동지 중추원사 이진이 내시 전균을 인연하여 종사관을 개최하고자 하므로 사헌부에서 듣고 이를 탄핵하니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추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장령 남관이 아뢰기를
이진은 관이가 이품에 이르렀으며 전군은 측근에 모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저들이 어찌 짓게 하는 것이 죄가 되어 벌이 되음을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간사에서 고의로 범한 것이오니 징조를 보고 화란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경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비록 중한 형벌에 처하더라도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균과 이진이 사정의 좋아하고 싫어함으로써 서로 응하여 그리 한 것인즉 경의 말이 옳으나 법은 비록 만들어져 있지만은 시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조그만 실수로서 명을 받들고 가는 사신을 죄질 수가 있겠는가.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6일 무 첫번째 개사 회령부의 성을 쌓았다. 처음에 임금이 호조 판서 심도원을 도순무사로 라고 이끌어 함길도에 보내어 본도의 감사 정흠지 및 도절대사 김종서와 더불어 안변 이북 각 고을의 군정 2만 300명을 동원하여 성을 쌓게 하니 주위가 3,900척이고 높이가 15척인데 무릇 25일 만에 역사를 끝마쳤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7일 기미 첫번째 기사 충청감사 정인지의 상사의 부무를 내리고 정분을 충청감사로 삼다. 상점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충청도 감사 정인지가 아버지의 상사를 당하니 도승지 신인손이 아뢰기를 전승지 정분이 감사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지금 흉년을 구제해야 할 시기를 당하여 반드시 장건한 사람이라야만 능히 돌아다니며 진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이에 정분을 충청도 감사로 삼았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인지가 한도를 통찰하는 임무에 있는 중에 이제 아버지 상사를 당하였으니 부의를 하는 것은 예사의 일이언니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고자 하니 어떻겠는가. 그 부문은 얼마나 하면 되겠는가 하니 인손이 대답하기를 그 아버지는 그 직위가 현감이오니 관직이 낮은 사람이 죽으면 의뢰 조문을 하지 않는 법이온데 이제 만약 특별한 예로 조문을 하신다면 이로부터 예가 되어 마침내 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지는 본시 선비의 살림이므로 생활이 반드시 가난할 것이오니 부무를 많이 내리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쌀콩합계 열석을 내리고 조문은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8일 경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29일 신유 첫번째 기사 이진을 북경에 보내 정조를 할애하게 하다. 동지중추원사 이진을 북경에 보내어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 이어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려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이날 통사 김옥진을 시켜 사로잡혔다가 도망온 오소적 등 7명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30일 임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30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삭제와 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9월 30일 임술 세번째 기사 신계가 북쪽 변방에 대한 방략을 논하여 올리다. 병진년 7월 1일 의정부 찬성 신계가 상언하여기를 신이 그에게 생각하옵건대 북쪽 변방에 대한 방략은 적을 방어하고 적과 화호를 통하면서 죄목을 들어 정벌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병경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여 적이 감히 엿볼 수 없게 한다면 진실로 좋은 방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안도의 병경을 지키려 가는 군사는 타고 짐을 싣는 말이 한 사람 앞에 각기 3-4필씩이나 되었는데 큰 산고개를 넘으면 죽고 쓰러지는 것이 앞뒤에 연달아 있어 이를 짊어지고 가게 되오며 번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말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10필에 항상 7-8필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 해가 아니오니 두서너 해 후에는 마병이 계속하여 어렵게 될까 매우 염려됩니다. 변장이 된 사람은 이러한 편안을 돌보지 아니하고 엄하게 독려하여 징발하는데도 오히려 적의 침략을 당함이 그일과 같다면 방어가 또한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화호를 통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자녀와 옥백을 써서 그의 욕심을 채워주어야만 되겠사오니 나라에서 이를 당해내겠습니까? 하물며 땅강아지와 개미 같은 미물과
벌과 정갈 같은 도구로서 제 마음대로 침략을 감행하는 데에도 우리는 오히려 강화에 고고히 마음을 쓰겠습니까? 제목을 들어 정벌하는 일은 다만 한때의 노력뿐이오니 옛날 사람의 이른바 잠깐의 쓰고로 영구히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군을 규율 있게 하고 가까운 공을 탐하지 않으며 허세를 일삼지 말고서 기어이 그 추장을 사로잡아 군전에 와서 항복하게 한 후에야 그만둔다면 남도의 패단을 건절하고 북방의 걱정을 덜며 화호를 통하는 계책도 또한 정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종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괴수의 조회를 받고 그 자제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 무엇 어렵겠습니까? 대저 그들이 침략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비록 모욕을 당하고도 큰 도량으로 그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휴를 더하면서 정벌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난해의 원한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서 반드시 보복을 행하려는 것일까요? 이렇게는 욕심이 한정이 없어 우리의 재화를 탐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변장이 태만하고 용렬한 것이 때문일까요? 이렇게 하는 사줄들이 겁내고 약한 때문일까요? 그들 뜻이 이 몇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소인은 이만 보게 되면 감히 불의한 일을 하여 뒷날에 해가 있을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야적들은 마음속에 몇 가지의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돌이켜보건대 아무리 하여도 자기에게는 조금도 해로울 걱정이 없었은즉 무엇을 꺼려서 침략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적해는 이미 이와 같사온데 우리는 오히려 모욕을 용납하고 피해를 감춰가면서 그들과 서로 겨루지 않고 객관에 들여 대접하고 상을 싸서 주는 것이 전일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들이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슬피 울면서 저희 죄를 나무라하여 정벌함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 겨를도 없을 것이온데 도리어 그 독을 더욱 부리오니 그들이 덕과 의를 보기를 그게 다 무엇이냐 하는 듯이 합니다. 이런 일을 다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참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변 지방에 있는 백성에게 어찌하겠으며 변경을 지키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어찌 되겠습니까? 대저 적을 제어하는 방법은 저들이 해독을 함부로 부리는데 우리가 엄한 미스를 보이지 않으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이 기순하는데 우리가 관대한 언전을 보이지 않으면 저들은 도리어 원심을 품고 침략함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그 형세를 보고 그 변한 것을 살펴서 혹은 언전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위세를 보이기도 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략 중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루등절하여 이의 실마리를 찾아 알지 못하게 한 후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야인들에게 언전을 보인 일은 본시부터 행하여 왔지만 위험을 보인 일은 겨우 한 번 행하였사온데 역시 그 몽둥이와 배와 가슴은 능히 건드려 보지 못하고 다만 그 피부와 털흙만 상하게 하였을 뿐이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들이 뒤를 추격할까 두려워하여 군대들과 짐과 군기와 마피를 반수 이상이나 내버려 두고 이들 걸을 길을 하루에 걸어 도망해 돌아왔으니 이는 다만 그들이 원한과 분노를 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겁내는 것만을 보여서 그들이 업신여기는 마음만 길러주었을 뿐이니 어찌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옛날 사람의 이른바 오면 이를 방하고 가거든 이를 쫓지 말라 한 것은 군대가 수십만의 명에 이르고 큰 땅을 차지하고 상거가 멀리 떨어지고 막힌 것을 이름이지 일찍이 이같이 작은 도적이 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좀 도둑질하는 것을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유묘가 복종하지 않으며 순제가 이를 정벌하였으며 험륜이 세력이 성함에 주나라 선왕이 유골의 군사를 일으켜 회의와 서융이 함께 군사를 일으키며 노나라 백금이 이를 정벌했는데 고금의 이 일을 칭찬했으니 무슨 이유겠습니까? 신은 거기 보건대 조정의 의논이 제목을 들어 정벌하는데 미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군사를 크게 일으키게 될까 이것을 꺼린 때문인가 하옵니다.
다만 이 조그만 도적을 정벌하는데 어찌 크게 군사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식견인 사람이 말하기를 날린 군사 수천 명만 쓴다면 매우 쉽게 치워버리게 될 것이니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적을 얕잡아보고 경술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병가에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충분히 계획한 후에라야 군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주가 이미 도둑질을 하고서 그 죄를 면하라고 뒤를 이어 사람을 보내니 그 계책이 또한 심히 간사합니다. 그 도둑질한 사유를 문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미 문제를 한다면 그 사신을 머물러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의 인구, 말, 소를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거의 수백에 이르사온데 만약 또 그 온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 회답하는 예를 후하게 하여 보낸다면 이는 곧 그들이 쳐들어온 것을 잘하였다고 상을 주는 것이 됩니다. 원컨대 그 사신을 잡아 머물러 두고 그 중에서 다만 그 사신 한 사람만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이만주가 전후에 사로잡아간 인구와 말, 소를 전부 돌려보내어 변장에게 넘겨주기를 기다려 그 후에야 지금 보낸 사람들을 돌아가게 허락할 것이라 하여 사인이 왕래하여 되풀이하면서요. 힐문하게 된다면 쳐들어오려는 계획이 혹시 저지될까 하옵니다. 만약에 혹시 다시 사납고 교만한 태도를 부려서 기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전단을 여는 것이 되므로 우리 군사는 더욱 정당하고 용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신을 머물러 두며 그들의 노여움을 갑자기 격발시키게 되니 옳지 않다고 한다면 또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주에 보낸 사람이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힘써 구하여 왔으며 한 명은 고하지 않고 몰래 왔다고 하오니 그 말은 비록 믿을 것이 믿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가 서로 통하고자 하는 뜻은 전부터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이 사신의 옴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니 저들과 같은 비천하고 간교한 것을 비록 마땅히 교호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보낸 사신을 이미 물리치지 아니하고 대접을 후하게 할진대 사람을 보내어 답례하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모략과 용맹이 있는 몇 사람을 널리 뽑아서 사신을 보내는데 대한 답례라고 일컬어 혹은 상사품을 가지고서 그 사신과 함께 보내어 교화하는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분잡하게 왕래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라는 뜻으로서 달랜다면 혹은 몸소 와서 조회하기도 하고 혹은 자식을 보내어 입시하기도 할 것이오니 형세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의 거처와 형세와 그들의 많고 적음과 방비에 있고 없는 것을 살필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우리에게 기부하고자 하는 자들을 천천히 관찰하여 넌저시 관직을 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이익으로서 달랜다면 그들 중에서 공공한 사람이 있으면 형세가 장차 오게 되어 저들의 모든 정상과 모든 계획을 모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동두리 부화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해 왔는데 그가 이만주의 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이 비록 정직하지는 못한 점이 있으나 그러나 오래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실상을 말할 것입니다. 또 제가 말하기를 공공하여 귀화하기를 굳이 고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어찌 강제로 돌려보낼 필요야 있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이 사람을 강제로 보낸다면 후에 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후에 오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저들의 소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신의만 있다면 그들의 배반해 온 신하와 도망해 온 관리들은 진실로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이지만 그들의 하는 짓을 본다면 반드시 신이로서 우리에게 보답할 리가 없습니다. 적을 제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적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저쪽 땅에서 오는 사람을 모름지기 온갖 방법으로 오게 하고 중한 상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써서 반간으로 삼고 그들을 써서 첩자로 삼아 그들의 산천의 형세가 험준하고 평탄한 것과 길을 돌고 바른 것과 멀고 가까운 곳을 알아서 번갈아 왕래하면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죄목을 들어 정벌한다고 선언하고 저들이 반응을 살펴 방배함이 있거든. 그만두고 행하지 아니하여 이같이 하기를 너댓 번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태만하여 져서 방배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후에 틈을 타서 군사를 숨겨가서 습격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만주의 무리가 우리의 울타리가 된 까닭으로 홀라온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만주를 정벌하여 그들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게 한다면 홀라온이 옮겨오게 되므로 변방의 걱정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은 홀라운이 사는 땅은 우리와 서로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평탄하고 험준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또 그들이 거주하는 것과 이사하는 상태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함부로 의논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리와 형세로서 살펴보건대 홀라운이 진실로 옮겨와서 살고자 한다면 이만주를 보기를 노예와 같이 여길 것이니 어찌 이만주의 100명 남짓한 잔약하고 파리한 군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홀라운은 지금 있는 굴혈에 거주한 지 몇 해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사오나 이웃에 도적이 없고 큰 환란도 없사온데 그 옛 땅을 버린다는 것은 아마 그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침략하기 위하여 그 편을 이익으로 삼는다면 지난해 정월에 이만주에게 인도되어 와서 여연을 침략한 일이 있었으나 소득도 없이 돌아갔으므로 도리어 이만주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여 욕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비록 그들이 온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이만주의 무리가 거짓으로 핑계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고 그 실상은 오지 아니하였은즉 이것도 또한 우리를 침략함을 이롭게 여기지 않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변경에 쳐들어와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 번에 이르러 그치지 않는 이만주를 우리의 울타리라고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섬 오랑캐를 보건대 그 중에 혹은 예의의 한 것을 조금 아는 자가 있사오니 그들은 예의로서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오르려니와 그 부모를 죽이는 것은 짐승도 일을 하지 않고 홀로 올빼미와 경짐승만이 그리 하게 되는데 야인을 대우하는 것은 올빼미와 경짐승의 예의로서 길들이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날에 송나라 양공은 초나라 사람 홍에게 싸우면서 적군을 험지에서 누르지 아니하고 적군이 전열을 이루기 전에는 공격하는 북을 치지 아니한다고 하다가 크게 패전하였으므로 춘추의 이를 매우 폄론하였으니 그것은 작은 명예만 꾸미려 하여 큰 덕에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국과 전쟁하면서 작은 예절을 지킨다고 하여 패전을 하게 된 것은 성인이 오히려 이를 폄론하였는데 하물며 올빼미와 경짐승과 같은 종류를 대우하면서 예의에만 얽매인다면 이것은 도리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만이 이를 그르게 여길 뿐 아니라 하늘도 또한 이를 싫어할 것입니다. 검려는 한계가 더욱 심하므로 군사를 움직이는 일은 진실로 의논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신은 연사의 풍년, 흉년의 형세의 너그러짐과 급한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편안하고 고유한 것에만 습관이 되어 무릇 이웃 도적을 대할 적에는 오직 예의만 차리려 들고 군사를 일으켜 그 주에 있는 자를 징벌하여 그들의 광포한 태도와 완강한 기세를 꺾어서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영구히 편안케 하는 계책은 미처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적은 그 추장은 평안도 연변의 수령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그 무리들의 수요는 평안도 작은 현의 사람보다 많지 않으며 그 사납고 용맹스러움은 평안도 여러 부대의 군주들보다 능히 낮지 못하며 그 군기의 망명과 그것의 굳세고 날카로움은 평안도의 한 고을에 저장된 병장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욕을 당하며 그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변장이 그 적임자가 아닌 데 있는 것이니 진실로 그 적임자만 얻게 된다면 도성 밖의 조그마한 도적의 정벌에는 도절제사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한도의 병력으로서 능히 이를 처벌쓸 수가 있을 것이오니 그 지휘는 반드시 다 조정해서 내려야 할 것이 아니며 그 군졸은 다른 도에까지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시기를 타서 기회에 대응할 형세가 되었다면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도 또한 옳겠습니다. 옛날에 한나라 조충국이 사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구국에 둔처 있은즉 흉노 10여만 명이 이 소식을 듣고 물러갔으며 당나라 이등류가 나가서 금남과 서천을 지켜서 주변 룰을 세우고 장의성을 등을 쌓았으니 두 쪽 변방이 점차로 두려워하여 남조는 포로 4만 명을 돌려보냈다고 청하니 그 일이 지극히 크고 그 공이 심히 컸지만은 방락이 모두 조정의 의논에서 나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지금 변경의 방비는 범금이 엄밀한 까닭으로 변장이 비록 기이한 계책을 내어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앞뒤를 두려워하고 움츠려서 자유롭지 못하여 무릇 사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조정에 풍고하게 됩니다. 대저 기회는 잠깐 동안에 변하는데 천리 밖에서 명령이 돌와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니
갔다가 돌아오는 기일이 거의 달포가 넘게 되어 이르기에는 이미 놓치게 되어오니 어찌 기이한 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모신과 병장들에게 밝게 친직하여 항상 적을 제어하고 치욕을 씻는 것으로서 이를 삼아 이를 생각하고 이의 생각을 두어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디어 대체를 먼저 하고 고식은 뒤로 돌리며 여러 계책을 써서 모략을 넓히고 시기를 기다릴 때는 실력을 길러서 시기를 보아 움직이게 하고 변장과 진장이 만약 기이한 꾀와 좋은 계책이 있어서 그 기회를 결정하고 공을 이룰 만한 형세를 이르게 할 수 있거든 완급을 살피고 경중을 헤아려 먼저 군사를 조발하고 나중에 아르게 하되 꼭 승리할 것을 기약해야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조그만 신의와 작은 예절에 구애하지 말고 순전히 바른 도리로서 작은 도적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신이 또한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마땅히 군사를 움직인다면 가서 정벌한다는 의사로서 계획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거듭 주장에게 명하여 출발할 때에 대중에게 명세하기를 야적의 완흉하여 침략하여 해독을 부리는 것이 선언 얻으세 이르러 마침내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은 아비를 잃게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잃게 하되었으며 재물과 축산이 이 때문에 텅 비게 되어 원망하는 소리가 위로 하늘에 들리니 성상께서 죄 없는 백성이 작은 도적